클라우드 서비스 코드입니다. 오늘은 구글의 서비스와 어떻게 하면 회사에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구글 플러스라는 협업 서비스가 구글에서 없어졌습니다.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개인 버전에 대해서만 없어진 것이고요. 기업 버전, 즉 도메인에서 사용하는 G수입 버전에서는 그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글에서는 없어져야 되는 제품을 좋은 취지로 좋은 변명을 대면서 없앨 수 있는 저의 찬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구글 플러스가 사실은 페이스북의 대항마로 만들었지만은 페이스북에 많이 서비스 사용자가 뒤쳐져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약간씩은 서비스 트렌드 변경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페이스북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탈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SNS에 대한 피로감의 증가나 아니면 광고의 증가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좀 더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구글 서비스의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 모든 결정이 CEO나 아니면 임원들의 결정이 아니고 모두 다 데이터 기반의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플러스가 없어진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분석에 의해 보니 이런 서비스가 점점 퇴색하고 있다,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긴 나왔는데요. 아직까지는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화되고 사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G수입 서비스의 이해입니다. 일단 클라우드 서비스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은 우리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온프레미스 방식하고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온프레미스는 어떤 우리 회사나 학교의 서버에다가 설치하는 방식이었지만은 이것은 그냥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마치 20년 전에 우리가 CS 환경에서 외부로 전환할 때랑 비슷한 그런 좀 개념의 전환,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 첫 번째로는 사용자 모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온프라미스로 설치를 하고 커스터마이징을 하면은 똑같은 제품이더라도 A 회사, B 회사 기능도 다르고 사용 방법도 달라집니다. 물론 그 맨 밑에 있는 코어 서비스는 동일하겠지만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UI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제품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각 회사별로 아니면은 각 도메인별로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클라우드 서비스는 모두 다 동일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용하고 미국은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지메일이나 드라이브나 모두 전 세계 15억 명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사용하다 보면 UI도 바뀌어 있고 기능도 바뀌어 있습니다. 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때문에 사실은 약간씩은 좀 황당한 경우를 많이 느끼는데요.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이게 공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공지를 안 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이너 업그레이드인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자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많은 변경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글 플러스가 없어진 이유는 구글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트렌드 변경이 되고 그런 올드한 시스템, 어떻게 보면 올드한 서비스들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개념으로 다시 만드는 게 구글 입장에서는 더 오히려 낫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표준이나 글로벌 프로세스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결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스탠다드 글로벌 프로세스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고 없는 업그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도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변화관리 TF팀이나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변경이 있는지 또 이 변경이 우리 회사에, 우리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도 분석도 계속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에 구글 플러스처럼 서비스가 중단이 되었을 때 새로운 서비스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뭐 준비도 하고 있어야겠죠. 물론 이제 구글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연계를 해주지만은 사실 뭐 회사에서는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그런 정책도 수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구글 서비스를 해서 G 스윗을 이용할 때 우리가 요즘은 분명히 이해를 하고 회사에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뭐 드라이브나 지메일이나 이거 개인적으로 쓸 때는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그 서비스를 내가 이용한다는 것은 그냥 내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회사에서 게시판 대신 뭐 구글 플러스를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서 중앙화 시스템 대신에 드라이브를 사용한다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항상 이 단계를 좀 거쳐야 되는데요. 일단은 구글에서 샘플 데이터, 그러니까 구글이 서비스를 내놓을 때 샘플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 예시들은 뭐냐면은 가장 이 서비스의 본질을 잘 설명하는 그런 데이터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에 맞게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DFS나 백업이나 싱크 같은 기능을 설명해 드리고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다. 왜 이거는 이렇게 제공을 안 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죠.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싱크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왜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과 다르게 제공하냐는 건데, 이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오히려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 방식으로 이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만 확인하면 안 되고 그것을 실제로 회사에서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POC를 분명히 진행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환 계획, 우리가 기존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금과 같이 구글 플러스가 없어졌을 때 대비해서도 전환 계획을 수립을 해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도입하기에는 대부분이 이런 절차나 아니면은 뭐 기구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몇 번 테스트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그 깊은 레벨까지 한번 다 사용을 해보고 이런 사상, 이런 본질이 있구나, 그걸 분명히 이해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시면은 예전에 아주 어떤 회사에서는 워드 대신에 엑셀을 마치 워드처럼 쓰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쓰면 장점은 그림이 넘어갔을 때 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공백이 많이 생기는 단점이 있는데, 그 엑셀도 사용하면은 그림 자르는 기능이 있어서 사실은 그림들이 다 A4 용지에 꽉꽉 차게 나오는 장점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했던 회사이고요. 그걸 오히려 자랑하는 걸 얘기를 듣고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구글에서 개념적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을 그 본질을 잘 이해를 하시고 거기 맞춰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POC를 분명히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동일한 업무, 동일한 프로세스, 동일한 사람들을 가지고 실제로 잘 돌아갈 수 있는지 그런 거 테스트 해보고 샘플 데이터도 넣어보고 운영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POC 하실 때 전체 서비스 오픈을 하지 마시고 베타 서비스 개념으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구성해서 전체 오픈을 하시면서 사실 몇 가지는 업무 담당자가 진행을 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업무 담당자와 IT 담당자 또 뭐 정책 결정자 이런 분들이 모여있는 TF팀을 구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서비스를 구성을 하시고 그 이후에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가 계속 변화가 있고 변경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 관리나 모니터링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 구글 플러스가 없어지는 거에 따라서 많은 분이 좀 착각을 하시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춰서 이런 좀 자료를 준비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온프라미스 방식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별화된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회사에 도입하시면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